비트코인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완전히 끝낸 시점 정도부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확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한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 12만을 향해 간다고 하면은 그 정도 시점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뭐 하루에 몇십 배씩 오르는, 며칠 만에 뭐 100배, 몇 주 만에 1000배 오르는 그런 민코인들, 뭐 지금까지도 과거 사이클 돼서 여러 번 있었지만 앞으로도 정말 불장이 오면 수도 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좋은 알트코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보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알트장은 이제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알트코인 좀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뭐 최악이죠. 비트코인이 1월 정도의 조정을 끝내고 2월 정도부터는 반등을 기대했는데 고용이 너무 강해서 금리 전망치가 너무 높고 심지어 물가까지 높게 나오고 거기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알트코인들이 원래 더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다 80%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뭐 또 그런 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느냐 또 버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근데 수 알트코인은 있을까요? 대형 알트코인조차 하루에 30-40%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중소형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7-80%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중소형 알트코인은 불장이 왔을 때 또 10배, 20배로 쉽게 올라요. 그 얘기는 지금 마이너스 90%라고 하더라도 20배가 오르면 플러스 100%로 끝나겠죠. 예, 그렇게 리플은 거의 최고 대형 알트코인 중 하나잖아요. 그런 리플이 한 5주 만에 6배 오르는 걸 이미 우리 봤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오르는 거. 만약에 그 정도의 기세를 중소형 알트코인이 받는다? 그러면 한 달 만에 30배도 오릅니다. 그럼 마이너스 95%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완전히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애당초 내가 정확히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는 만큼 그 정도의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 만큼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은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혜택도 있지만 반대로 빨리 들어가면은 이미 아직은 불장이 아닌 상황이니까 내가 들어간 후에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지하 1, 2, 3, 4, 5층, 8층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알트코인은 한번 불장 딱 시작했다고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바닥에서 10배는 오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바로바로 빠르게 오를 수 있겠지만은 수익률은 별로 높지 않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이익과 리스크가 동시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트 불장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이거는 이미 과거 사이클들에서 역사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완전히 끝낸 시점 정도부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확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11월이니까 그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 12월 FOMC 이후부터 시작된 현재의 조정이죠. 트럼프 관세 정쟁으로 길어지고 있는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난 시점부터 한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 12만을 향해 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시점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좀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좀 알트 시즌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였으면은 지금 그 비트코인 메이저 조정이 끝났어야죠. 근데 그건 알트코인의 문제라기보다도 비트코인의 이제 거시 경제적인 환경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끝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앞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 이제는 가격 조정을 하는 형태보다는 덩치가 커진 만큼 기간 조정을 하는 형태로 성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알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략은 제가 써드린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책에서도 이미 정해드렸는데, 알트코인이 시작되는 시즌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은 그때그때 상황, 이런 거시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타이밍은 얼마든지 예상 못한 타이밍이 시작되거나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빨리 들어가신다면은 본인이 들어간 이후에 예상대로 알트코인 시즌이 빠르게 시작된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비트코인 조정이 길어진다면은 하락폭이 큰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반대로 알트 불장이 완전히 온 거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오면은 바닥에서는 이미 크게 가격이 오른 뒤지만은 그래도 들어오자마자는 약간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안에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서 작전을 짜야 하는 거고요. 이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이미 제시해 드렸는데, 그게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최대한 평준화시킬 수 있죠. 네. 참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올해는 그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의 또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로 스테이킹을 포함한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더리움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그 21 쉐어즈가 스테이킹을 가능하도록 이제 신청서를 냈고요. 현재 SEC의 기조가 게리 겐슬러가 퇴임을 하면서 친암호화폐적이 되었고, 현재 마크 우에다가 임시 의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주자고, 그 다음 의장,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정식 다음 게리 겐슬러 후임이죠. 후임 의장인 폴 애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폴 애킨스가 자리에 앉게 되면은 거의 웬만한 SEC로 들어오는 ETF와 관련된 신청서들이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도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ETF로 스테이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이더리움 특히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죠. 그럼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과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트이는 거죠. 사실 트럼프도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번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결국 알트 불장이 오면은 이더리움도 달리기 시작할 거고, 거기다 방금 설명드린 그럼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가능한 현물 ETF의 등장 등등이 더 이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드라이브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사이클의 남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이 그래도 현 시점에서의 비트코인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던 분들이 약간 금액을 좀 이더리움에 넘겨서 투자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하죠. 그거 가능하고 그게 이제 알트코인 투자인 건데,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훨씬 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최근에 그 알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기 직전에 트럼프 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코인, 이게 정말 폭등하는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좀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진짜 불장에 가면요, 뭐 민코인들 터지는 거 뭐 수도 없이 보게 될 겁니다. 뭐 하루에 몇십 배씩 오르는, 며칠 만에 뭐 100배, 몇 주 만에 1000배 오르는 그런 민코인들, 뭐 지금까지도 과거 사이클 돼서 여러 번 있었지만 앞으로도 정말 불장이 오면 수도 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밈코인을 이게 사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 보이는데,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정말 소액이라면 가능을 하지만 대부분의 민코인들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형성하기 전에 오히려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너무 진지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그러니까 그건 완전 그냥 로또나 또는 도박처럼 하는 거잖아요.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뭐 도박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최근에 보니까 밈코인도 ETF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뭐 도지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코인도 ETF가 있고, 뭐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가총액 큰 민코인의 경우는 뭐 솔라나나 리플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솔라나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솔라나가 뭐 선물 상품을 이제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기도 한데, 이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이 출시됐을 때 솔라나가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었거든요.
이유는 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좀 밈코인이 출시될 때 솔라나가 영향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근데 그 민코인이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네,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됐었고, 그러면은 트럼프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솔라나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라나 가격이 올랐던 거고요. 네, 만약에 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대형 뭐 어떤 코인이 좋은 코인이 나와서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끈다. 그럼 이더리움 가격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흥행을 하느냐가 그 네이티브 토큰의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솔라나가 이번 알트의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솔라나가 이번 시즌에 이더리움을 넘어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번 사이클 안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솔라나도 그렇게 완벽한 코인은 아니다. 여전히 사용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솔라나의 단점을 개선한 다음 세대 코인이 나올 경우 솔라나도 지금 이더리움이 처한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시점에 좀 위험해 보이는 알트코인 그리고 좀 매력이 넘쳐 보이는 알트코인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위험한 뭐 알트코인은 사실 뭐 딱히 뭐 워낙 위험한 게 많아서 네. 본인이 스스로 선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한 20이 밖의 알트코인은 그냥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좋은 알트코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증권성 시비에 많이 핍박받던 코인들.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플, 솔라나, 바이낸스 이런 애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계 코인들. 왜냐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계 코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지금 투톱이 있죠. 리플, 솔라나. 얘네들이 가장 뭐 확실한 코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비트코인의 이제 사이클이 이번 시즌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알트 시즌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길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사이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알트코인은 상승률이 더 좋아질 거예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진짜 마지막 불장에 가면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오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복리 효과가 발생하면서 더 좋아지겠죠. SEC와 암호화폐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폴 애킨스 SEC 의장이 임명이 된다면 이제 아직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된다면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빠른 시간 안에 기존에 불합리했던 소송들은 아마 다 취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뭐 그동안 SEC에게 고통을 받았던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겠죠. 알트코인도 이렇게 ETF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알트코인도 장기 투자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도 이제 오는 거 아닐까요? 뭐 한 20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있는 알트코인이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도 지난 사이클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오르면서 뭐 이 알트코인의 완전 대장이었죠. 그다음 디파이에 있어서 이더리움이 뭐 완전히 시장을 잡을 것이다. 솔라나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단 한 사이클 만에 지금 솔라나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솔라나한테 파이를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 코인한테 다음 사이클에서 똑같이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코인도 또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산업과 기술이 성숙을 해서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된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성숙기에 이르러야지만 승자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은 암호화폐의 승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외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알트코인은 사이클을 넘어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오히려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면은 지금부터가 더 좋겠죠. 현재부터는 비트코인이 이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요즘 가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번 사이클 아직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항상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정말 좋은 시간이 이제 곧 펼쳐질 거니까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사이클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